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가족, 오늘도 유대열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렇죠. 재테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방송 때는 네네네. 너무 좀 뭐랄까 꼭 얘기가 부동산을 사야만 부자가 된다. 그렇죠. 부동산에 일찍 눈을 떠야 된다. 맞아. 그 얘기했어. 근데 너무 그쪽으로 좀 편향된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면 사람들 부동산 사면 무조건 다 부자 됐겠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부동산이란 건 어떤 하나의 길일 뿐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서 제가 지금 딱 39세 직장을 나와서 제가 걸어왔던 지난 한 11년 됐거든요. 11년 정도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제 책의 부제도 그거예요. 그 대기업 퇴사 3년 만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비결. 그 초기 3년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부동산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3년 동안 얼마나 그 일에 제가 올인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대기업 퇴사 3년 만에 경제적인 자유 얻은 3년 만에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 과정은 모를 거야,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성공한 모습만 보니까 맞아. 그것만 쫓아가려고 하고 그렇죠. 노력은 안 하면서 네. 지금의 모습만 쫓아가려고 하는. 제가 그때 직장을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매 학원에 가서 이거다 맞아. 하고 찾기까지가 직장 나와가지고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한 7, 8개월 정도 지나서 사실 그걸 찾은 거예요. 바로 7, 선이야. 8개월 동안은 준비만 열심히 했어요.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미친 듯이 책을 읽고 관련된 책, 자기개발 경제 책, 관련? 경제경영 책, 투자 책. 제 그때 목표가 퇴사하고서 1년 동안 하루에 한 권을 읽자. 그럼 365일이면 365. 이게 목표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1년 동안 제가 몇 권 읽었냐면 312권을 읽었어요. 그 목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어떤 지식적인 바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 이거 중요하다. 제가 이따가 책 얘기도 할 거예요. 네네네. 재테크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지식을 쌓는 거. 야, 재테크의 기본은 책이다가 나오네. 나는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 재테크 책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때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너튜브나 컨텐츠가 활달하지 않을 시대예요. 않을 때죠. 근데 요즘에는 굳이 책을 보지 않고 맞아, 너튜브로만 봐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책을 봐야 된다. 너튜브보단 책을 먼저 봐라 이거예요? 그럼요. 너튜브에서는 거의 요약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너튜버가 그 너튜버가 생각하는 거를 전해주잖아요. 맞아. 그걸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를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의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진짜 보고서 정보가 흘러가잖아요. 아니라 진짜 팩트가 아니라 그렇죠. 한번 가공된 정보니까. 그렇죠. 걔는 이렇게 딱 와서 우리 전두엽을 싹 스쳐서 싹 지나가요. 진짜 내게 안 돼. 책을 읽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승전결에 의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진짜 지식은 책을 내가 다 읽어야 돼.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베이스로 해서 시작을 했고 예컨대 하루 일과를 네네. 얘기해보라고 하면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부터. 그 이제 저 자신과의 철칙으로 정해서 5시에 일어나죠?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5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집에서 8시에 나와서 그 당시엔 사무실도 없고 도서관에 가서 아침 준비를 하고 일과를 막 쫙 짜고 그러고 나와서 제가 거의 지방에서 일을 했어요. 이 지방 소형 아파트를 사는 이런 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을 가면 200km, 300km 뛰어요. 차 몰고. 그때 제가 경찰을 몰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일을 막 봐요. 경매 법정을 쫓아다니고 그 아파트 현장 조사 이런 거 막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물건을 사면 초기 1년 동안은 그 셀프 수리를 다 했어요. 수리를. 제가 뭐냐면 지방의 소형 아파트 방 하나짜리 2개짜리 몇 천만 원짜리 사요. 싼 거를. 돈도 없으니까 대출을 최대한 받고 이러고 사서 그러고서 그 집을 임대를 놔야 되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임대가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돈도 좀 아끼기도 해야 되고 근데 돈 아낀다기보다도 저는 이 일을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A부터 Z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장은 다 알아야 되잖아. 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은 내가 올 수리를 무조건 한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소형 아파트 사면 수리를 제가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도배장판까지 다 하고 그래요? 타일까지 다 배워요. 타일 작업하는 것까지 다 배우고 그 타일 기계까지 다 사고 그거를 그럼 어떻게 계속 하다 보니까 는 거예요? 잘 하다 보면 늘죠. 또 그쪽으로 하시죠 일을? 그것도 하고 싶었어요. 중간에. 그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그쪽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하다 보면 느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투자가 더 돈이 된다. 아 이쪽이 더 돈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몸이 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1년은 거의 이제 모든 걸 셀프 수리로 이러다 보니까 일과 시간은 남들과 똑같이 일해요. 미친 듯이 일을 해. 그리고 저녁 이제 6시, 7시. 남들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저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산 아파트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리 물품 싸들고 이러고 가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뭐 밤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수리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또 5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네. 거의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갔던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었어요. 뭐 충청도 천안, 아산, 당진, 아, 거기가 땅 강원도 원주 막 이런 데예요. 그럼 거기서 12시, 1시까지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아내한테 약속했던 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외박은 하지 않겠다. 지방에 많이 가니까 그게 걱정이잖아, 아내는. 아. 1시에도 올라오는 거예요. 경차 타고 이러고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즐거웠나요 그때 당시? 그 이렇게 솔직히 피곤한- 무조건 즐겁웠다고만 얘기 못 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물론 하루하루가 신나게 일을 했어요. 아. 하지만 힘들죠. 힘들고 미치겠지. 때로는 하기 싫어가지고 미치고 힘들어서 미치고.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래도 계속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버티셨지? 제 그때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은 뭐였냐면 제 목표였어요. 제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3년 2일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만에 내가 진짜 경제적인 자유 얻는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경제적인 자유는 굉장히 소박했어요. 어떤 거지? 우리 네 가족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면 먹고 살만 하겠더라고요. 네 가족 500만 원이면 살잖아요. 500만 원 벌자. 내가 일 안 해도 들어오는 수익 500만 원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만 그냥 보고 달리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게 뭐 돈 벌자고 하는 거냐? 뭐 돈 때문에 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진짜 말이 안 돼. 이건 위선자들이거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사업새로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시작하면서 내가 뭐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맞아. 그 주위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 맥 빠지게. 저는 그거 한 대 팍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뭐 100%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돈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한다. 부부싸움 원인 중에 열의 9이 돈 문제예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 열의 9이 다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무항산 무항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 무항산, 항산은 무항심. 없고 항심도 없다. 역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맹자가 하신 말씀인데 항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항상 사는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이 일정한 생업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돈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그러면 무항심 여기서 얘기하는 무항심 뭐냐면 평화로운 마음을 얘기해요. 항상 유지할 수 있는 평상심.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정한 마음의 평화를 절대 유지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이게 그 몇천 년 맹자 시절부터 이 논리가 있었다란 얘기예요. 이게 또 이 곳간에서 인신난다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돈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뭐 공원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사시죠. 네, 아까 명함 보니까 좀 나누는 것도 맞아, 많이 맞아. 하고 계시고 네, 훌륭한 일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고 계신데 네. 본인의 생업으로 본인 먹을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집에서 우리 가족들은 청구서 처리하기 바쁘고 맞아. 이런 상황에서 남을 도와? 이거 위선 아니에요? 이거 위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면 내 밥벌이는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먼저 해결한 뒤에
그 다음에 뭐 일용할 양식을 쌓든 뭘 교양을 쌓든 지식을 쌓든 남을 돕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럼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래서 돈에 대한 관념을 좀 그렇게 먼저 갖고 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굉장히 중요한 그 돈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그 상태 돈을 위에서 좋아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다. 그럼요. 당연한 그런 것도 거죠. 아니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싫어요.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약간 너무 나약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낸 가치를 물질적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가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라고 얘기하는 건 뭐하고 같냐면 나는 내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이런 뜨뜻미지근한 사고방식이거든. 돈을 많이 벌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버는 것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는 얘기니까. 내 실력을 키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많이 벌어야 됩니다. 다만 많이 벌고 그 많이 번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벌고 난 뒤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을 꽉 끌어안고 졸부처럼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미워하고 부자를 미워하는 거죠. 결국에 제가 그 첫 3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맞아요. 약간 샜잖아요. 하루에 거의 한 3시간에서 많이 자야 5시간 잤어요. 네네네. 잠을. 그러고도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왜 일어났냐면 그게 유일한 끈이었어. 그때 사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런 재테크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저를 말렸어요. 그거 이상하다, 투자 방식이. 지방에 가서 부동산을 사는 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다. 특히 제가 있던 커뮤니티에 가장 그 실력 있다는 투자 고수가 저를 말렸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는 확신을 갖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오가 있지. 꺾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저는 어쨌든 확신 갖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끈이 매일매일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 돼.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증명해내면 돼. 전 잘못했어요. 저 가족이라는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할 꿈이 제 와이프, 제 아내. 아니 근데 원론적인 얘기다 정말. 원론. 네, 저는 그랬고 그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그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늦게 잤다고 전날 힘들었다고 또 뭐 9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게으르게 하루 시작하고 이러면 지금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 그때 살 때 집 뒤에 산이 바로 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맨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럼 그때 뭘 하냐면 산에 올라가면서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으아! 스트레스를 푸셨네 거기서. 그때 힘들어서. 제가 온몸이 그냥 이 오기와 도끼로 기로 정말. 그냥 더덕더덕 쌓여있을 때. 왜 부자들은 자꾸 새벽에 일어나죠? 보통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부자 중에도 새벽에 일하시는 이유가 저는요 오후 4시에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 제가 또 이따 드릴게요. 네네네. 우리 자기관리 얘기할 때. 네네네. 그러고서 이제 잠 깨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 그러고 시작하니까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산에 가서 그럴 수 미친 듯이 있겠다. 고함 지르고 산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이러면서 오늘 또 시작하는데 오늘 아깝지 않게 멋지게 살자 하고 시작하는 거죠. 야. 그리고 또 하루를 미친 듯이 보내고. 아니 재테크의 좋은 것들, 재테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를 했을 때 저는 뭐 다른 방식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책 공부, 성실함까지 나왔어요. 네, 맞죠. 제가 그때 제 자신에게 붙인 별명이 있어요. 제 별명이 뭐였냐면 경부고속도로의 미친놈이었어요. 그 무슨 왜? 아, 왜냐면 너무 달린다. 맨날 밤늦게 맨날 새벽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새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밤 12시, 1시, 2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한겨울에 경차를 끌고요. 그러고서 피곤한 몸을 끌고 경부고속도로를 항상 탔어요. 새벽 1시에 겨울에 맨날 졸음운전하는 거예요. 맨날. 너무 위험한.
그래서 고속도로를 갓길에서 1차선으로 막 이렇게 다녀요. 막 이렇게 어머머머머. 졸면서. 어떻게? 죽을 것 같잖아요. 죽기 싫어서 그 한겨울에 창문을 다 내립니다. 그러고서 100km 달려요. 찬바람 쐬면서. 그래도 졸려. 맞아. 그러면 거기서 맞아 힘들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노래하면 그게 좀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잠을 깨우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도 좀 잠은 깨는데. 그 시간에 전화 받아줄 사람은 아내분. 아내는 자고 있죠. 경부고속도로에 미친 놈이지. 요 얘기 들었을 때 약간 그랬어요. 지방에 일단 집을 사도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사는구나라는 라인을 약간 그 생각했어요. 그런 게 있나? 지금 경부고속도로 미친놈은 근데 아까 지방에 집을 사고 샀다 그랬잖아.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사는구나. 감이 있으시네. 그리고 또 그것도 있네. 그러니까. 3년이 딱 지나서 제가 원했던 그 목표를 뭐 두세 배 이상 초과 달성했단 말이에요. 이루신 거죠. 물론 운도 좋았지만. 근데 그러고서 3년 지나서 딱 보니까 내가 원했던 목표를 지금 몇 배로 다 이뤘는데 이걸 이룬 그 가장 그 큰 비결이 뭐였을까? 뭐였을까? 뭐 운도 많이 따랐어요. 그렇죠. 그러고 했지만 과연 이 지난 3년 동안 내가 저렇게 미친 듯이 치열하게 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요. 못 돌아갈 거야. 억만금을 줘도 못 갑니다. 그렇게 못 가요. 치열한 못 가요. 너무 3년을 보내셨구나.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절을 반드시 가진 거 없이 평범하게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런 어떤 인생의 반드시 한순간만큼은 어떤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죽기 살기로 해라. 반드시. 그런 결과. 그 시절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저는 한평생 그렇게 미친 듯이 치열하게 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살 이유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잘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적당히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어느 한순간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미친 듯이 사는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은 시간이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목표가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야? 한 달에 500 3년 만에 한 두세 배 초과 달성했어요. 감사하게. 그럼 딱 퇴사하고 3년 이후에는 약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게 되게.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던 게 많이 달라져요.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내가 아득바득 안 해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 웬만큼 사시니까. 풍족하게 살 정도가 되면 이제는 투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과거에는 되면 생존형이고 이 생존형이랑 그게 아니라 여유를 갖고 하는 거랑은 이게 훨씬 더 승률이 높아요. 돈 있는 사람이 되게 돈을 어려워. 번다라는 느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존형으로 할 때는 이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만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전한 거는 안전하다는 낮죠. 장점은 있지만 수익률이 낮아요. 그렇지. 투자는 리스크도 짊어져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때로는 큰 것도 가져오거든. 맞아. 이게 생존형일 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벌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자, 하지만 네.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렇다면 그건 뭐냐? 나는 가진 게 몇백, 몇천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두고 쌓아두면요. 이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분명히 기회가 와요. 예컨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그 종목이 없어요.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뭐 상가, 토지 다 해봤어. 경로별로도 뭐 매매, 경매, 공매, 교환, 뭐 분양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보면 저는 투자할 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런 투자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고. 완전 대출로, 완전 빚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요거 하나 명심하세요. 남의 돈 잘 이용해야 됩니다. 남의 돈. 없는 사람이 자기 것만 갖고 맞아, 안 하려고 되지. 그러면 이건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 남의 돈이라는 거 정확히 얘기해서 그냥 뭐 주위 사람 돈이 아니라 금융권에 있는 돈도 제일 이용도 큰 하는 거예요. 게 은행 돈이죠. 그렇죠. 은행 돈을 잘 이용하세요. 일반 사람들은요. 은행이란 곳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맞아. 근데 부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을 끌어다 쓰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관점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은행을 내가 돈을 마음껏 끌어다 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끌어다 쓰는 그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조건 끌어다 쓰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나면 안 되니까. 그럼요. 네. 해서 은행 돈, 그다음에 집 같은 경우는 집에 투자하고 임대를 한다 그러면 그 임대 보증금, 전세라든지 월세 보증금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뭐 일전에 투자했던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한 7억 정도. 대출 받는 것도 실력이에요. 많이 받는 거. 그렇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또 그렇죠. 그게 되죠. 신용도 있는 거고 거래 실적도 있고. 근데 요즘은 금리가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여러분 7억을 빌리면 이제 얼마 낼 것 같아요? 7억이면 한 달에요. 네. 한 100만 원 아니 한 한 요즘은 달에? 금리가 낮으니까 거의 지금 100만 원 지금 초반 뭐 이래요. 그럼 7, 24, 1년에 1억, 1년에 1,4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근데 이 7억이라는 대출을 빌려서 내가 10%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2%의 이자를 가져와서 와. 10%의 수익을 낸다 그러면 8% 8%의 마진을 내가 맞아.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억 정도를 빌리고요. 그다음에 상가는 임차인한테 임대를 그렇죠, 놓잖아요. 임대 보증금으로 한 2억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내 돈 얼마 들어가죠? 네, 1억. 1억 들어가는 거예요. 1억. 10억짜리 상가를 이억이 사는데 생기니까 또 은행 돈 7억, 네. 임차인 돈 2억 그러네. 하니까 1억 투자한 거예요. 자, 근데 1억 여기에 그 임대료가 네. 600만 원. 네. 600만 원. 한 달 월세가. 어. 그럼 600만 원을 저는 받아서 그 이자 내지. 유자. 이자 100만 원 내고 네. 나머지 나 또 500만 수익. 원 수익인 거예요. 500만 원 수익. 1억 제 투자금 얼마였죠? 1억. 1억 갖고 1억 투자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온다. 이건 물론 일반인들이 이 정도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사기도 싸게 사야 되고 대출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을 하는 거지. 오늘 그 선생님 네네네. 모시고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네네네.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관리? 공부, 뭐, 성실함, 용기. 인생의 승부를 보는 어떤 시기, 그 시기에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 자세. 자, 오늘도 유대열 선생님 모시고 재테크, 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저희가 누구라고요? 기생충 가족!